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지금부터 2017학년도 한양대학교 모의논술 중에서 인문계열 논술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문계열 문제의 문두를 먼저 보겠습니다. 문두에는 출제 의도가 모두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목이고, 또 이 문두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논술의 전체적인 개요까지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도를 넘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논술 수험생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이 문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의 이름 부르기와 나의 정치적 올바름이 전제하는 언어 간의 공통점을 다의 기억과 니은의 입장과 관련시켜 서술하시오. 그리고 라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택하여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 단어의 함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제안해 보고 그 결과를 중심으로 정치적 올바름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밝히시오. 1200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그 의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의 이름 부르기와 나의 정치적 올바름이 전제하는 언어관의 공통점을 다의 기억과 니은의 입장과 관련시켜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논술문의 첫 번째 단락에 배치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택하여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 단어의 함의를 비판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제안해 보고, 자, 여기가 아마도 본론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어 중 하나를 택해서 정치적 올바름의 관점에서 그 단어의 함의를 비판해라. 그리고 비판을 했으니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을 제안하라. 이런 요구입니다. 자, 그 다음 그 결과를 중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을 제안했으니까 그 제안한 다른 말을 중심으로 정치적 올바름의 의의와 한계를 함께 밝히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의의만 쓸 것도 아니고 한계만 쓸 것도 아니고 의의와 한계를 함께 밝히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들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자,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누구나 한 번쯤 접해보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도 어느 정도 애송시로 남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숙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냥 휙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수험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문제 출제의 의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1년과 2년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겁니다. 이름 부르기라고 하는 그 행위가 어떤 언어관을 전제로 하는지를 밝히라고 하는 문두의 요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요 1년과 2년에서 도대체 이름 부르기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꽃이 되는가 라는 것을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문입니다. 일일이 읽어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PC, 정치적 올바름을 약자로 표현할 때 PC라고 하는데, 이 PC에서는 혐오 표현을 막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이 PC에서는 이처럼 노골적인 혐오를 담고 있는 표현만이 아니라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차별의식,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숨어있는 표현까지를 모두 문제 삼는다.
미국에서 체어맨을 체어퍼슨으로, 니거를 애프리칸 아메리칸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맨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남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자는 체어맨이 될 수 없다는 함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니거라는 말에는 흑인들을 경멸하는 혹은 비하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긴 하죠. 그래서 출신지를 기준으로 해서 애프리칸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넣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낸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사전 풀이에서 사랑, 특히 이제 주로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규정을 할 때 이성의 상대를 사랑하는 일, 이성의 상대가 당연한 전제였었는데 성적 취향의 소수자도 있기 때문에 그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상대로 바꾸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은 PC 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적 시선도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했지만 그 올바름이 과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거기에서 많은 가치관의 충돌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올바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올바르지 않은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게 PC 운동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언어와 사고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 언어가 사고보다 더 중요하며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다. 이것을 일단 언어 우위설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의 지식은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기호에 의해서 매개될 수밖에 없는데 언어가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한다. 언어가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호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는 인간은 자신이 습득하여 쓰고 있는 언어에 따라 그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과 사고방식까지를 자연스럽게 체화하게 된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상반된 또 다른 입장이 사고 우위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사고가 언어보다 더 중요하며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는 인간이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 자체는 언어와 무관하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 입장은 언어를 사고 혹은 지식이 형성된 이후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 매체로 보고 언어는 사고가 형성된 이후에야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인간이 기왕에 존재하던 말만을 쓰지 않고 전에 없던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보면은 이 입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은 언어 우위설, 니어는 사고 우위설로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은 일반적 뜻풀이의 몇 가지 사례인데, 자, 결손가정, 미망인, 상경, 애완동물, 혼혈가정, 후진국, 이 단어들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차별적 요소들 혹은 편견적 요소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일례로 상경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사실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다는 뜻이죠. 상자가 오를 상자이기 때문에. 근데 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보다 위도가 낮은 지역에서 서울로 가는 것도 당연히 상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서울의 북쪽에서 서울로 향하는 경우에도 상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역 차별성이 서울 중심주의에 해당되는 편견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4개의 지문을
중요한 대목을 중심으로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출제 의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문 4개는 다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다 추출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겠지만 도덕 과목 교과서에 보면 배려적 사고라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사회문화 교과서에는 사회적 소수자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다 이 모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지문은 배려적 사고나 사회적 소수자 개념을 바탕으로 심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제 의도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근래 들어 부쩍 사회적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혐오 표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편견이 담긴 표현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었습니다. 편견 표현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시겠죠. 그럴 때 과연 언어적 표현을 고치는 일은 그 편견 표현을 도덕적으로 교정하는 일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바라보는 대립적인 관점 둘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해서 정치적 올바름을 위해 언어 표현을 고쳐 쓰는 일이 어떤 의의를 가지며 또 동시에 어떤 한계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인식해서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문제를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첫째, 시 작품이죠. 시는 기본적으로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 그리고 용어에 대한 객관적 설명문 2개를 기초로 해서 두 글에 전제되어 있는 공통된 언어관을 발견해내는 능력이죠. 이거는 추론적 독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기 능력입니다. 논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논술은 기본적으로 추론적 독서 능력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외재적 근거에 기초해서 그 언어관을 각각 평가하고 또 자신이 구성해낸 결과를 스스로 성찰해보는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모든 논술이 그러하겠지만 사실은 이 비판적 사고 능력,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시험과는 다르게 논술은 바로 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가장 우선적인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실제로 쓰이고 있는 단어를 스스로 고쳐보는 창의적 능력입니다. 창의적 능력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내는 능력이고 이것 역시 객관식 시험에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그런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다워지는 대목이 바로 비판적 사고 능력과 창의적 사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준비할 때도 바로 이 사고 능력을 충분히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능력에 더해서 이 문제에서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네 번째입니다. 이거는 모든 논술에 두루두루 적용되는 능력이겠습니다만은 합리적으로 문제를 논증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내세운 1, 2, 3번 항목에 있는 모든 능력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능력이면서 동시에 모든 논술에서 예외 없이 초점을 두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은 바로 이 문제를 논증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평가의 영역 그리고 세부 항목 그리고 배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리와 표현은 논술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이나 아니면 작문 시간에 길렀던 그 능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내용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독해 능력입니다. 독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두에서 요구했던 가와 나의 공통된 언어관을 직접 발견해내는 추론 능력이죠. 그래서 가와 나 두 지문이 사실 다에 있는 기역과 니은 중에서 기역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내는 그런 능력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올바른지를 평가를 합니다. 이른바 언어 우위설 입장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점 정도 배점이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 독해 능력보다는 아무래도 논증 능력과 표현 능력이 더 중요할 텐데 이어서 다의 두 가지 견해에 근거하여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평가하는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논술의 내용이 될 텐데 자, 다에 보시면 기역 입장, 니은 입장이 대립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요 차이를 먼저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두 입장 중에서 기역 입장을 바탕으로 가와 나의 전제된 언어관을 설명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입장에서는 언어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사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 편견을 배제하려고 하는 주장이나 운동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니은 입장에서는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언어가 바뀔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언어 자체의 변화보다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먼저 선행돼야 하고 인식이 변화되면 언어도 자연스럽게 변화될 것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니은 입장에서는 가와 나의 공통된 언어관을 특히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그렇게 썩 훌륭하다고 평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능력과 관련되는 항목입니다. 라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를 택해서 거기에 담긴 편견이나 차별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사례에 대한 대안적 단어를 창의적으로 발견해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메타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역과 니은 입장을 순환적 관계로 설정하여 논의를 펼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서술하든 간에 이를 합리적인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도 비교적 높은 배점이 될 수 있는 30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과 표현 능력도 역시 작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적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종합적 평가의 기준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된 언어관으로서 언어 우위설의 관점을 발견해서 서술했다. 다시 말하면 다의 기역과 니은 중에서 기역 입장의 관점이 가와 나의 공통된 언어관이다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의 기역과 니은 두 가지 입장에 근거해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논리적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평가하였다. 그래서 기역 입장에서는 정치적 올바름 운동을 지지할 것이고 니은 입장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판적 거리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라에 제시된 몇 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택해서 그 단어에 담긴 편견이나 차별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 단어를 창의적으로 발견해 냈으며 또 이를 상위적인 관점에서 평가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자, 4는 주로 작문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들이 골고루 다 갖춰졌다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답안지 하나를 두고 한계와 의의를 살피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논술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이름 부르기와 나의 정치적 올바름이 전제하는 공통된 언어관을 추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답안지에서는 언어가 사고보다 중요하며 언어가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다의 입장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출제 의도를 그대로 잘 살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의 언어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언어가 사고보다 선행하며 언어가 지시하는 대로 인식과 사고방식이 형성된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문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런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이런 식의 서술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술을 준비할 때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의 이름 부르기는 이름, 즉 언어가 대상을 규정하기 전까지는 그저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언어를 통해 대상을 규정하는 행위인 이름 부르기를 통해 꽃이라는 화자에게 의미 있는 상태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다의 입장과 상응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다의 기억 입장과 상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서술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출제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 놓고서도 정확하지 않은 서술을 함으로써 약간의 감점 요인을 안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나에서는 다양성을 배려하고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인식을 줄이기 위해 표현이나 언어에서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정치적 올바름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의 입장과 상응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다의 기억 입장과 상응한다 라고 했어야 옳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약간의 한계를 안고 있는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에 제시된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던 요구에 대해서 후진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했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결정할 때 산업경제문화에서 뚜렷한 기준이 존재하여 그 기준치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선진국, 그렇지 않은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판명하지 않고 대부분 그 나라가 오랫동안 보여준 모습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선진국, 후진국이 판가름나기 때문에 기준보다 뒤떨어진 나라라는 정의는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험생이 가지고 있는 판단은 뭐냐 하면은 이 기준보다 뒤떨어진 나라라는 정의가 옳지 않은 이유가 아무리 다른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오랫동안 축적된 인식 속에서 판가름하기 때문에 후진국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의는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준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통해서 간섭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가 옳지 않다라고 한 겁니다. 또한 후진국 중에는 단순히 뒤떨어진 나라라기보다는 개발을 늦게 시작해 현재로서는 뛰어난 역량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기준에 뒤떨어졌다는 정의보다는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는 나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후진국이라는 단어보다는 개발 중인 나라라는 뜻을 가진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하죠. 문제 출제의 의도를 좀 더 정확하게 살폈다면 사실은 기존에 쓰고 있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보다는 아예 새로운 단어를 발견해서 혹은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마무리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올바름은 단어의 잘못된 함의를 교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올바르지 못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의의를 밝히라고 했으니까 의의를 밝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계가 나와야 되겠죠. 역시 한계에 대한 서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치적 올바름은 언어만을 통해 사람들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 새로운 대안적 단어를 통해서 그 한계를 밝히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진국을 개발도상국이라고 고쳐서 명명하더라도 그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차별적인 인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올바름의 과정은 언어뿐만이 아니라 인식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범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단지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사고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사고의 변화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정치적 올바름이 올바로, 그야말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지가 아주 모범적인 답안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출제의 문두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은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부분 한계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답안지가 아닌가 합니다. 자, 이상으로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2017학년도 한양대학교 인문계열 모의 논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